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가영입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이제 즐거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주말마다 뭘 하면 좋을까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이 카페를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커피나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잘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공방 카페인데요. 지루할 틈 없다는 이 즐거운 카페로 함께 놀러가 봅니다. 그냥 음료만 마시러 가면 심심하잖아요. 내 맘대로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체험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음료 한 잔을 마시더라도 뭔가 특별한 걸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음료도 즐기고 체험도 즐기고 다양한 공방 카페를 소개합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카페. 일반 카페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서 과연 어떤 체험이 펼쳐질까요? 저 그림 그리고 싶어요. 아, 그래? 사인펜하고 그림 그리고 싶다는 이야기에 바로바로 준비물이 척척. 그림을 통해 곶자왈에 대해 배워보는 곶자왈 일러스트 체험 공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다 생물이라던가 그리고 제주도의 곶자왈이나 이제 자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또 아이들한테도 이제 어떤 체험의 기회도 되고 교육의 기회도 되는 그런 걸 마련하고자 해서 곶자왈 일러스트 이 체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의 대표이자 숲 해설가인 허영희 씨. 아이들에게 곶자왈을 알려주고 싶어 곶자왈 일러스트 체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림도 그리고 곶자왈 생물도 배우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옆에 멀뚱멀뚱 앉아만 있는 어른들. 저기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애들 이렇게 색칠할 동안 저도 특별한 체험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특별한 체험이요? 여기 준비 다 됐으니까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자, 이제는 어른들이 즐길 차례. 내가 마실 커피는 내가 직접 뽑아본다. 어른들을 위한 바리스타 체험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지금 많이들 커피에 대한 관심. 청소년들에게는 진로 체험의 기회를 드리고 성인들에게는 이제 내 집에서 만드는 바리스타, 집에서 도전해보는 바리스타를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이곳에선 저마다 취향에 맞춰 즐길 수 있는 체험들로 가득한데요. 바리스타 체험과 곶자왈 일러스트 외에도 청소년 진로 체험 교육, 에코백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답니다. 저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아이들의 그림도 거의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제주도 곶자왈을 그렸어요. 곱게 색을 입힌 곶자왈 식물들. 저 다 그렸어요. 이제 곶자왈에 대해 잘 알게 되겠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 재미있게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 체험을 할 때 엄마들은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따로 엄마들 체험도 있어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예술 체험하러 오세요. 또 다른 체험을 위해 찾아간 두 번째 카페. 이곳은 특히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체험에 앞서 먼저 눈에 띄는 건 크고 작은 다양한 도자기 제품들입니다. 도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쉬면서 도자기 체험을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와 관련된 디자인 기념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주를 여행한 뒤 제주를 기념할 만한 선물을 가지고 싶다고요? 모두 이곳으로 오세요. 성산 일출봉을 형상화한 도자기 소품부터 제주 풍경을 담은 엽서까지 제주만의 독특한 디자인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험도 빼놓을 순 없겠죠? 어떤 체험,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도자 만드는 것도 평소에 하고 싶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이곳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도자기 컵 페인팅부터 수저 받침 만들기, 도자기 반지 만들기 등 가벼운 소품도 제작할 수 있고요. 도자기 자체에 관심 많은 분들은 도자기 물레 체험도 가능하다고 해요.
일단 제주를 상징하는 뭐 제주, 뭐 I love 제주도나 그런 거 글 좀 쓰고 옆에 풀이나 뭐 제주도 바다 같은 거 그릴 생각이에요. 여행의 마무리를 도자기 체험과 함께하는 관광객들. 제주를 여행하며 느꼈던 느낌이나 혹은 감상 깊었던 풍광을 컵에 그려보는데요. 이렇게 완성한 컵은 가마에 구워 택배를 통해 발송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제주 여행 기념컵. 그야말로 제주에서의 추억을 선물 받는 기분이겠죠.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뭐 커플분들이 오셔서 커플컵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신혼부부 이렇게 좀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오세요. 개성 강한 젊은 친구들에게 특히 더 인기가 많다는 도자기 체험. 남들과 똑같은 건 싫다.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물레 체험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물레를 이용해서 개인 컵이나 화분을 만들게 되는데요. 도자기 체험을 하며 추억을 기록하고 또 새로운 추억을 쌓아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도자기니까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제주도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인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컵 완성. 넘실넘실 제주의 바다를 컵 위에 그려냈는데요. 같은 제주 바다를 그렸어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안겨줍니다. 이곳에선 처음 만난 사람들도 어느샌가 친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도자기 체험의 또 다른 매력이랍니다. 같이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도자도 만들고 자기만의 그런 기념품을 직접 만들 수 있어서 가져가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주를 보러 오세요. 마지막 체험을 위해 찾아간 이곳. 아니 근데 여기는 카페가 맞나요? 보기엔 그냥 액세서리 가게 같은데 손님들이 들어와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 상황. 그저 예쁜 액세서리 고르기에 바쁜 모습인데요. 카페도 체험 공방도 아닌 것 같은 이곳. 대체 정체가 뭔가요? 여기는 예쁘게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요.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애기 예쁜 머리핀도 만들 수 있고요. 가족이랑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왔어요. 나만의 액세서리 만들기 첫 단계.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주세요. 착용샷을 보고 싶다고요? 이렇게 바코드만 찍어주면 모니터를 통해 착용샷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서 드는 궁금증 하나. 일반 액세서리 가격에다 체험비까지 더해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는 수강료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재료만 구입하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공구와 글루건 같은 재료는 모두 무료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료를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더 저렴하고 내가 직접 만들기에 더 특별한 나만의 액세서리 만들기. 마음에 드는 액세서리 패키지 제품을 구매하고 본격적으로 액세서리 만들기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제품의 난이도에 맞춰 누구나 쉽게 따라서 만들 수 있답니다. 저희가 선생님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실 수 있게끔 동영상을 다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앉으신 자리로 동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세요. IT 시대에 발맞춰 이제는 체험도 동영상 강의로 수강료 따로 없이 저렴하게 운영됐던 까닭 이제 아시겠죠? 각각의 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태블릿 PC에 구매한 제품의 동영상을 보내주면 손님들은 영상을 따라 제품을 만들게 된답니다.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로만 액세서리 재료랑 완제품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고객님들과 직접 소통도 하고 싶고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공방 카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문하신 작품 재료하고 재료 왔습니다. 글루건이나 바늘, 가위 등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타 도구는 전부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손님들이 열심히 동영상과 함께 액세서리를 만드는 동안 사장님은 주방에서 열심히 음료를 만든답니다. 동영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중간중간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동안 만든 작품 구경 좀 해볼까요? 예쁘죠? 저도 완성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간 나만의 액세서리. 음료도 즐기고 액세서리도 만들어보고 내가 직접 만든 액세서리 참 예쁘죠? 다른 곳에 가면은 아이가 뭐 힘들어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오면은 본인의 물건을 만드니까요. 굉장히 즐거워해서 부모로서도 재미있고 좋아요. 다양한 이렇게 제품들이 있어서 그걸 만들고 또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을 해줄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답니다. 만들기만 해도 마시기만 해도 재밌는 공방 카페로 오세요.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지루할 틈이 없는 다양한 공방 카페들. 재미도 2배, 즐거움도 2배. 입도 손도 즐거운 신나는 공방 카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그림도 그리고요. 또 도자기나 액세서리도 만들 수 있는 카페 만나보셨는데요. 비용도 참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추억도 쌓을 겸 또 좋은 체험도 할 겸 이 카페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갯벌에서 나는 산삼이라 불리는 함초 소식인데요. 함초는 건강에는 참 좋지만 이 특유의 짠맛 때문에 음식으로 먹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 짠맛을 이용한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건강한 짠맛 보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고독하게 걸어왔다. 고독함을 휘발유 삼아 찾아온 이곳. 풀밭이다. 저기 사람이 있다. 나를 반기는 이가 없어도 묵묵히 고독한 이 길을 가련다. 들리는가? 이 소리는 수십 년간 낫지를 해온 전문가의 손목스냅이 바람과의 마찰로 빚어낸 소리의 경지다. 무림의 고수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는 승부사들이다. 고수들의 철제된 몸짓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만든 정체는 뭘까? 안녕하세요. 이건 갯벌에서요. 염분을 먹고 자라는 약초예요. 우리나라는 함초로 부르고 중국이나 일본은 신초로 부르고 있어요. 자, 잡숴보세요. 갖고 있어서 보세요. 아, 이거 지금 네. 이렇게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함삼보다 좋은 걸 잡수라니까. 미끼를 물어버렸다. 혓바닥에서 식도로 다시 오장육부로 짠맛이 전해진다. 웃는 저 얼굴에 차마 함초를 뱉을 수도 없고. 씹은 게 맛있죠? 아니, 선생님 맛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건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 그냥 몸에만 좋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맛있진 않고 짠데요 지금. 너무 짠데요 지금. 오늘 알게 되었다. 몸에 좋은 함초는 입에 짜다는 사실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라. 함초가 사지육신 어디에 좋은지 나는 모른다. 혈압이 높다든지 또 비만이라든지 장이 안 좋은 분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것을 먹으면 그냥 살도 빠지고 들어놔요. 나쁜 걸 내보낸다는 것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김새는 영락없는 닭발인데 아니다. 손가락으로 나를 욕하는 것 같기도 하. 요즘 들어 부쩍 뱃속이 답답한 나. 이것은 진정 나를 장트러블에서 구원해 줄 것인가? 때문에 웃고 있어요. 당신은 낯질 고수들이 가져온 함초가 간수를 만나 목욕 재개를 한다. 믿음직한 뒤태를 뽐내며 함초를 일렬 종대로 말려준다. 져서서 이걸 함초를 채찍해서 말리는 중이에요. 얼마 정도 한 2주나 보름. 2주와 보름.
무슨 차이지? 묻지 말자. 이게 바로 보름을 지난 함초다. 왠지 불씨를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기계가 함초를 먹고 모래를 토해낸다. 저 가루도 짠맛일까?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어떤 작업하는 건가요? 이거 분말 빠서는 거예요. 이거 한주 있고 분말 담그고 이거 한쪽 가루가 들어가면 소금 대신 음식 다 나물 무치는데 다 해요. 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오늘 함초에 의한 함초를 위한 요리인가? 제일 먼저 겉절이다. 성스러운 가루가 배추 위에 내린다. 함초가루만 넣으면 겉절이는 일사천리다. 소금 대신에 함초를 넣으면은 김치에 그 아삭한 맛이 더 있고요. 또 김치가 빨리 안 셔져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엔 믿어도 될까? 솥에서 갓 퍼낸 쌀밥이 생각난다. 토종닭과 함초가 냄비 안에서 만났다. 함초를 먹고 자란 새우는 어떤 맛일까? 침샘에서 아밀라제들이 시위를 한다. 지글거리는 저 소리는 나의 고문관이다. 걸판진 한상을 보니 삼천국류를 둔 의자왕이 된 기분이다. 어떤 걸 먼저 먹어야 할까? 그래, 닭다리는 진리다. 한입 베어무니 입안에서 영양이 진동한다. 맞다. 인삼 대신 넣었던 함초를 올려보자. 닭고기 기혈을 함초의 짭조름함이 살포시 감싸준다. 소금의 맛과는 다른 달큰한 짠맛이랄까. 프라이팬에서 갓 나온 새우 함초전. 초등학교 시절 얄미운 짝꿍 같은 맛이다. 2배로 더해진 아삭함에 자꾸자꾸 씹고 싶달까. 서쩍새가 우는 봄부터 함초 액기스를 먹고 자란 새우들. 새우와 겉절이 소개팅을 주선해볼까. 함초 겉절이는 배우 오달수 같은 맛이다.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명품 조연 같다. 하지만 나란 사람 의심이 많다. 아는 길도 물어보라 했으니 함초 한 번 더 확인하자. 몸을 부드럽게 하고 그다음에 몸의 독소를 빼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너무 마르고 예민한 사람은 복용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살이 찌고 그다음에 늘 피곤하고 열이 많은 사람이 드시면 아주 좋은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함초는 소금 성분이 직접적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요. 함초에도 뭐 사포닌 성분이라고 해서 인삼에 들어있는 성분도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에서 나기 때문에 약간 수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직접 복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해가 덜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나한테는 함초가 딱이다. 이제 나는 꽃보다 함초를 택하련다. 그리고 미식을 향해 주어진 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 독서가 취미인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매번 모든 책을 사기에는 좀 비용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네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대형 도서관과는 다른 또 특별한 매력을 가진 동네 도서관 투어 지금 시작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느새 바람 끝엔 서늘한 가을 향기가 물씬. 들판엔 가을 소식을 전하는 코스모스도 활짝 피었는데요. 이 가을의 문턱에 서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한 남자. 백균 씨, 벌써 가을 타요?
어느덧 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은 남자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아, 남자요. 남자의 계절.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박식한 친구들에게는 가을은 또 반길만 할 수 있는 이유가 독서의 계절이죠. 제가 아주 책을 참 많이 읽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 이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독서에 관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근데? 강릉의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데요. 크고 작은 도서관 몽땅 합쳐서 자그마치 99개. 이 중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특색 있는 운영으로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이색 도서관들이 있는데요. 독서의 계절 가을, 우리 동네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도서관을 찾아서 지금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청. 엄청 좋네요. 네. 여기 가봐, 여기. 맞아요. 고맙습니다. 로아스 강릉 작은 도서관. 강릉시청 꼭대기에 위치한 로아스 강릉 작은 도서관. 원래 행정 자료실이었던 곳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북카페처럼 편안하고 친근하게 꾸며진 도서관엔 다양한 도서가 주제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보면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좌측 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신간 도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시리즈별로 이제 도서가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 책을 고르시고 가을을 만끽하고 싶은 남자분들은요. 따라오세요. 이겁니다. 로하스 작은 도서관의 자랑거리, 강릉 시내와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입니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고 여기에 한 권의 책만 있다면 연인과 가족, 때로는 혼자라도 즐겁겠죠. 제가 여기를 돌아보니까 진짜 이곳은요. 웬만한 카페 같아 그냥. 네, 여기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강릉시 행정역사관과 저기 국내외 교류도시 홍보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서 단체 견학으로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도서관이 지금 강릉시 도서관이 14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 도서관 회원증을 만드시면은 그 강릉시 통합이 돼서 모든 도서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회원증 1개로. 예. 시청자 여러분, 강릉시청 꼭대기에 가면 로아스 강릉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로하스 작은 도서관을 알차게 이용하는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도서관 속에 숨어있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여긴 어떤 곳일까요? 아니 도서관을 돌아보니까요. 이곳은 조금 저에게 생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글씨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여기는 로아스 도서관 내에 조성되어 있는 다문화 도서관 가운데이고요. 보시면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책들이 그 나라 언어에 맞게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서 다문화 가족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책을 준비했습니다. 강릉시민 이제 강릉시에도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몽골, 방글라데시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캄보디아 뒤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릉시에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 거네요. 네. 이곳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오. 이 사람이 진짜 탐욕에 눈이 물었구만. 도대체 또 뭘 말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대꾸를 하란 말이야, 대꾸를! 어허,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아주 고약한 놈일세, 아주 그냥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하지만 나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있어. 가시지요. 자, 여기가 강릉 관아 작은 도서관. 여봐라. 이곳은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 위치한 관아 작은 도서관. 선조들의 자취와 역사가 남아있는 장소인 만큼 도서관에 구비된 책들도 뭔가 좀 색달라 보이는데요.
곳이 이제 다른 도서관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특색이 좀 있어일까? 우선은 이 관아 자체가 문화재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재 속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작은 도서관에 비해서 민속 자료와 그리고 향토, 학술 자료 등이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문화재 속에 자리하고 있어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한 관아 작은 도서관. 내 고장 역사의 숨결도 만나보세요. 열심히 서고를 둘러보던 백균 씨 뭔가 발견했는데요. 어허, 서삿도 채통 좀 지킵시다. 네, 이번에 제가 찾아온 곳은요 하슬라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 강릉에는 정말 이 도서관이 참 많은데 각자의 특색이 있어요. 이곳에는 또 이제 제가 좋아할 만한 책들이 많다고 하는데 만화책이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이제 만화책을 좀 읽어줄 때가 됐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한번. 네. 우리 동네 곳곳에 자리한 작은 도서관. 세 번째로 찾아온 곳은 교이동 주민센터인데요. 과연 이곳엔 백균 씨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을까요? 진짜예요. 만화가 있어요. 이런 만화 같은 일이 있나?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고요? 제대로 찾아온 거 맞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도서관은 만화책과 판타지 소설, 무협지들로 가득한데요. 하슬라 작은 도서관은 아이도 어른들도 쉽게 찾아와 재미와 휴식을 찾을 수 있는 이색 도서관이죠. 이야, 진짜 이런 도서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만화는요 이 생명이 신간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읽지 답답해 미치겠다 하는 순간 이미 다른 데를 가버리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래서 매달 5일쯤 되면은 저희가 다 시리즈이기 때문에 다 저희가 자료를 해서 바로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나와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 그 정도의 지금 업데이트도 빠른 편이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네. 아주 열광적인가 봐요. 예, 많이 좋아하시고요. 이 판타지나 일반 만화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책을 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예, 아니 다른 도서관에서 지금 오는 책들 저희 내리고 있거든요. 다른 도서관에서 온 책들. 예. 아 이게 반납이 이제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이제 각 도서관에 다시 돌아오는 거군요. 예. 사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책이 돌아오는. 네. 아. 여기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거고요. 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예. 그러시면 감사하고요. 자, 예, 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야, 여기는 이름이 문화 작은 도서관이네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어떤 도서관이죠, 그러면요? 여기는 좀 이제 동네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강릉시가 아무래도 커피 도시이기도 하니까 저희 특별하게 커피 자료실도 있고요. 문화 작은 도서관은 일명 커피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커피와 여행을 주제로 한 책 800여 권이 구비돼 있기 때문이죠. 주말이면 커피 교육도 이루어지니까 커피의 100가지 매력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 숨어 있습니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책 읽기 좋은 계절, 작은 도서관으로 나들이 떠나보면 어떨까요? 네, 만화 도서관에서부터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까지 올 가을에는요 이렇게 집 근처 산책하실 때 우리 동네에는 작은 도서관이 없나 좀 찾아보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동해등해라는 곤충을 아시나요? 이름도 어려운 이 곤충은요, 생긴 건 파리와 닮았지만요, 하는 행동은 고마운, 아주 180도 다른 곤충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해등해의 고마운 활약상을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오늘 선경 리포터가 찾은 곳은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니 마치 전시회에 온 것 같은데요. 눈길을 사로잡는 곤충 박제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곳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전시된 곤충이 정말 많아요. 대체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그 환경 정화곤충, 그 동해등해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사육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곤충 사육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기업으로 동해등해 사육기술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쁘시죠, 많이요?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일만 하지 마시고 오늘의 주인공이 동해등해 구경 좀 시켜주세요. 바로 여기 지금 동해등해 다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환경 정화곤충 동해등해는 알이 부화하면서 유충이 되고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데요. 약 45일간의 짧은 생애 주기를 갖습니다. 대표님, 이 동해등해는 파리나 모기처럼 사람한테 피해를 주진 않나요? 예, 피해를 주지 않고요. 이 동해등해는 해충이 아니라 이제 익충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성충은 파리과이기 때문에 해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구조가 퇴화됐기 때문에 전혀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는 지금 현재 익충으로 분류가 돼 있는, 그리고 유충은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생활에 사람한테 이로운 곤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곤충인 동해등해가 골칫거리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아주 깨끗이 해결해 준다고요? 와, 이거 진짜 음식물 쓰레기네요. 예, 그냥 생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주면은 이게 동해등해가 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 이제 옆에처럼 이렇게. 지금 이게 하루가 지난 거예요? 예. 흔적도 없어졌어요. 예. 보면 다 그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거는 저희 유기농 퇴비 원료로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대단하구나 진짜. 동해등해 유충은 음식물 쓰레기를 주 먹이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은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해등해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봤거든요. 알면 알수록 유익한 곤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게 되셨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이 곤충 쪽에서 좀 오래 사업을 하셨습니다. 한 15년 정도 사업을 하셨고, 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곤충들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환경적으로 이제 이롭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그리고 뭔가 친화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곤충을 활용해서 저희 충북 지역 이제 사회적 기업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등해 유충은 영양과 항생 물질이 풍부해서 사료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달걀 사료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애들 그냥 그 먹이에 일부 배합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생으로 애들 꿈틀거리는 거 그거 자체를 던져주면 원래 애들이 그 뜨거울 때는 산란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도 거의 한 90% 정도를 유지하는 산란율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는 그 동해등해를 먹이기 전에는 그런 산란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동해등해를 먹이고 나서는 아무리 뜨겁거나 이런 상황이 돼도 산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것만 봐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남들은 어렵게 바라보는 곤충 사업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멋지게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에는 충청북도와 환경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제 저보다는 젊고 또 기획력이라든가 행정 능력들이 또 저보다는 훨씬 우수하고, 또 이제 아들이 이 업을 이어서 또 아빠가 못했던 것들을 좀 잘 마무리돼서 이 공익의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했으면 이런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평소 곤충에 관심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 사회적 기업을 찾았습니다. 우리 친구는 곤충에 관심이 많아요? 네. 어떤 곤충에 관심이 많아요? 동해등해나 식용곤충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데 식용곤충에 대해 평소에 탐구를 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동해등해를 직접 보면서 실습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겠죠.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 또 집중합니다. 애들이 직접적으로 땅 아래로 숨어 이렇게 빛을 싫어해서 그러겠죠. 여기 지금 다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으로 이렇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충 돼서도 얘가 빛을 보는 걸 싫어해요. 이 성충이 교미를 하고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직사광선,
태양광을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빛을 피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빛을 쫓아서 다니죠. 자칫 징그럽거나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이죠? 동해등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모습만 보았는데 오늘은 커피 찌꺼기를 먹는 모습을 보아서 알면 알수록 더 새로운 곤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동해등에나 곤충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배워나갔으면 좋겠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곤충을 저희 학생들은 흔하게 이제 좀 혐오스럽다, 징그럽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곤충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이런 곤충이 해충도 있지만 이충으로 분류돼서 우리 사회나 생활에 충분히 좋은 이로운 역할을 하는 곤충이 있다는 것을 많이 좀 알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앞으로 동해등해가 가진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용량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 동해등해를 대량으로 사육할 수 있는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1톤 들어가는 그런 사육기를 개발해서 그런 사육 기계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물 쓰레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나오는 부산물을 좀 더 자원화해가지고 농가 소득 향상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환경 정화곤충 동해등해. 겉모습은 징그럽다는 오해를 사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하는 고마운 곤충이랍니다. 앞으로 동해등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독서의 계절부터 남자의 계절까지 가을은 참 수식어가 많죠.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 소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는 바로 낭만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을 낭만의 깊이를 더해줄 그윽한 차 향기를 따라서 경주 보문호로 함께 떠나보시죠. 햇살 좋고 바람 좋은 어느 가을날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그녀가 수줍게 얘기합니다. 저랑 차 한 잔은 너무 약소하죠? 저랑 차 100잔 하실까요? 이제는 낭만도 통 크게 즐기시라. 보문호반 둘레길을 따라 펼쳐진 100여 개의 찻자리. 바다 건너온 중국팀과 일본팀까지 합세했으니 다채롭고 이국적인 차들의 향연 경주 세계 차문화 축제 속으로 입장합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1번지 경주 보문호가 오늘은 그윽한 차의 향기로 전국의 손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호숫가에 찻자리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낭만적인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차도 맛볼 수 있다니까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제1회 경주 세계 차문화 축제. 찻자리를 열자마자 찾아온 손님들을 보니 흥행 성공 예감이 팍팍 들죠? 경주 세계 차문화 축제가 올해 처음 열리게 됐어요. 어떤 축제이고 그리고 열리게 된 취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경주 세계 차문화 축제는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어떤 차의 태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경주에서 찻자리를 마련해 놓으시면은 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찻자리를 보고는 이게 차구나 이렇게 해서 같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하필 경주에서 열리게 된 걸까요? 경주는 예전부터 성녀들이 수행을 하면서 차를 도구로도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화랑과 낭도들이 이 차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차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에요. 많은 역사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태동으로 일컬어야 되는 곳이 아닌가 해서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중일의 차문화가 모인 축제. 먼저 한국의 차를 만나봅니다. 차의 세계 그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5km 둘레길을 가득 채운 100여 석의 찻자리. 과연 어느 차부터 만나봐야 할까요? 와, 선생님! 하도 많고 많은 그 찻자리 부스 중에요. 은은한 향도 나고요. 제 발길이 자꾸만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우리 한국인이라면 가장 기본으로 한국차를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한국차의 기본이 되는 한국의 녹차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일상에서 흔히 마시는 녹차. 하지만 지금까지 마신 녹차는 잊어도 좋습니다. 알고 마셔야 비로소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녹차 마시러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릇이 많이 필요할 줄 몰랐거든요. 이 그릇들 다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찬물을 끓여야 되니까 찬물 끓이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를 담아 놓는 거, 진짜 차를 우려내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따라서 잔에 넣기 위해서 이런 따르개 같은 게 필요하고 또 직접 마시는 찻잔이 필요하고. 과정들이 되게 일목요연하게 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다양한 닭이만큼 녹차를 우려내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물의 온도는 70도씨 전후, 우려내는 시간은 2분 정도가 딱 좋다고 합니다. 기왕 온 김에 녹차를 아주 제대로 음미해보고 싶어요. 혹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먼저 목에 삼키고 목에서 넘기면서 그걸 한번 이렇게 품어서 향을 음미를 하고 그냥 소주처럼 꿀꺽꿀꺽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향과 맛과 모든 풍미를 한꺼번에 느끼는 겁니다. 색을 보고 향을 맡고 맛을 음미한다는 녹차. 우리 녹차의 맑고 은은한 매력에 초롱 씨도 푹 빠진 것 같죠? 자, 이번엔 일본 차의 세계로 가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차 맛을 볼 수 있는 곳. 분위기부터 범상치 않네요. 혹시 리은진 데스까? 네, 전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 기모노 입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기모노 왜 지금 입고 계신 거예요? 네, 오늘 이 행사에 저희 부스에서는 일본 말차를 합니다. 말차가 뭔지 혹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차는 녹차잎을 아주 가늘게 분말을 해서 전체를 다 마시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녹차잎의 수분을 완전히 없앤 다음 갈아서 분말로 만든 말차는 우리 녹차에 비해 색이 짙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데요. 초롱 씨의 취향도 저격할 수 있을까요? 예, 차 향이 어떻습니까? 맛이 되게 특이한데요. 씁쓸하면서도 고소하고 좀 오묘해요. 예, 그게 바로 말차의 향기고 맛입니다. 일본의 차를 얘기하면서 요 차를 빼놓을 수는 없다는데요. 찻잔 가득 부글부글 거품이 인상적인 오키나와 전통차 부쿠부쿠입니다. ブクブク茶はふくという字を並べてそれを訳したのがふくふく皆さんに幸福を与えるということでブクブクに切り替わっております。 오키나와의 귀족들이 마셨다는 부쿠부쿠차. 구수하면서도 우아한 그 맛에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마지막으로 떠나볼 차의 세계는 중국. 차의 역사가 가장 깊은 나라 중국은 차 종류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녹차만 해도 녹차잎을 덮는 온도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의 녹차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중국의 녹차를 맛볼 수 있는 부스인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중국 녹차의 특징이나 뭐 소개할 것들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실까요? 中国绿茶的种类的话，总共是分为4种。然后它的因为做工方法比较多，所以它的特征的话就是口感会比较繁多一点。 물보다 차를 더 많이 마신다는 차의 나라 중국. 우리나라 녹차와 닮은 듯 다른 중국 녹차의 오묘한 매력으로 축제 향기가 짙어집니다. 초롱 씨 입맛에도 잘 맞나요?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로. 축제의 장 한쪽에 시선을 사로잡는 이들이 있었으니 사람 팔보다 더 긴 이 주전자는 대체 무엇을 쓰는 물건인가요?
이 자리는 그 주전자 길이가 1m가 되는 주전자예요. 근데 저기 그 주전자를 장취호라고 합니다. 그 주전자를 연출해서 직접 묘기를 보이면서 차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바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혹시 소림사에서 차를 마실 때는 이런 풍경이 아닐까요? 차 마시는 재미에 보는 재미까지 더한 장취호 퍼포먼스. 아찔아찔 묘기에 가까운 차 따르는 동작에 축제 열기도 달아오릅니다. 보니까 이 주전자 막 이렇게 막 하시고 막 그러시던데 이 주전자 왜 이렇게 길고 하필 왜 이런 걸 사용하시는 걸까요? 长壶的一个是在古代的时候，它方便用来冲泡茶叶，但是现在的话，因为几千年的流传，我们中国把长女壶这种技艺当成一种源远流长文化的一种象征，它代表中国的文化源远流长。 급 호기심이 발동한 초롱 씨. 호기롭게 장취호 퍼포먼스에 도전해 보는데요. 부끄러움은 보는 우리의 몫인 것 같죠? 차로 만나는 삼국의 문화와 차로 즐기는 이 가을의 낭만. 경주 세계 차문화 축제의 기억은 그윽한 향기로 남았습니다. 차를 잘 몰라도 그 분위기 자체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맛도 맛이지만 호수 물도 가득 차고 또 사람도 보기보다 많고 차도 맛있고 예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오실 생각 있으세요? 당연하죠. 올해 첫걸음을 내디딘 경주 세계 차문화 축제. 앞으로 경주의 또 하나의 명품 축제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녹차와 일본의 부쿠부쿠차, 또 중국의 장취호 퍼포먼스까지 삼국의 차 문화를 다 만나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1회 축제가 이 정도라고 하니까 내년 축제는 또 얼마나 즐거운 모습일지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직장일로 또 집안일로 핑계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놀아주지 못했던 부모님들이 이번에 아주 마음 먹고 신나게 추억 쌓기에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놀러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족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고작 30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일 때문에 같이 못 놀아주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잖아요. 일상생활에도. 그래서 자주 놀아주지를 못합니다. 조용한 가족은 이제 그만. 가족들의 이야기꽃을 피우기 위해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아이와 대화하는 법에서 놀아주는 법까지 자연에서 한 수 배워보자고요. 평범한 토요일 아침, 매주 돌아오는 주말이라지만 이 가족들에겐 오늘이 의미심장합니다. 애들이 또 많이 좋아하니까요. 좋은 추억 만들어서 가고 싶습니다. 캠핑 와서 숲까지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해서 점수 많이 따겠습니다. 화이팅! 집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야무지게 놀아보리라 모인 이 가족들. 과연 어떤 캠프에 참가한 걸까요? 숲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여기 참여하시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된 프로그램이고요. 숲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을 통해 가지고 가족 간에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말을 함께 보내게 된 50여 명의 가족들. 우선은 서로에 대해 알아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첫 순서는 우리 가족 소개하기.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딸내미의 행복을 위해서 예, 바보입니다. 우리 가족 힘내죠. 친근해야 이제 이 1박 2일이 편안하고 또 사랑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자, 하나, 둘, 셋. 이 즐거운 날, 이 좋은 순간, 인증샷이 빠질 수 없죠. 닮은 얼굴에 닮은 미소가 담긴 가족 사진은 그 자체로 작품. 감동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기분이 좋았어요, 끝내니까. 친구들 만들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더 기쁜 것 같아요. 본격적인
본격적인 숲 체험에 나서기 전 가벼운 몸풀기 시간이라는데요. 너무 잘했어요. 또 넣어보세요. 이것도 빼고. 온 가족이 함께 만들고 있는 이것은 에코노트라고 하는데요. 종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이면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노트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노트입니다. 버려지는 종이 아끼기, 그래서 즉 에너지 아끼기, 그리고 숲사랑하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의미 있는 에코노트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숲사랑은 지금부터가 본게임. 가족들이 만나게 될 숲은 명월산의 한쪽 절골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식생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러한 숲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도 높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숲 캠프를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잎을 이렇게 찢어서 향을 맡아봐도 돼요.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 나눠줄 거예요. 나뭇가지 향도 맡아보고 꼭꼭꼭꼭꼭 씹어서 맛을 봐도 돼요. 자연스럽게 나뭇가지를 입에 넣고 맛보는 가족들. 숲이라 가능한 생강 맛이 먹방이네요. 나나요? 생강 맛이 나서 생강나무예요. 보고 느끼고 음미하고 숲사랑을 그렇게 배웁니다. 아니 근데 이번엔 드레스 코드가 영 거시기 합니다. 대체 뭔 일인가요? 맞아요. 곤충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곤충으로 변신해서요. 우리 사람한테 잡혀볼 건데요. 술래잡기의 생태계 버전이라고 할까요? 곤충 대 사람. 아이들에겐 나름 진지한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최근에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가족들끼리 몸을 부대끼고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했잖아요. 그런 것들 이 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메꿔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숱한 물방울로 무지개도 만들고 곤충으로 변신도 하고 이 순간 어른들은 동심 소환, 아이들은 추억 정리. 뛰지 말라는 잔소리가 사라진 숲속 세상에서는 실컷 뛰고 더 뛰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숲을 채웁니다. 보통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함께 같이 있어도 이렇게 제일 즐거운 놀이를 이렇게 해보지 못했는데 여기 가서 그런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또 그런 가족의 사랑도 키우고 하니까 정말 좋은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몸에 좋은 것 같고 뭐 숲의 기운을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가족이랑 같이 오니까 좀 더 아이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지게 된 것 같아요. 어느새 어둠이 찾아왔지만 가족들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야심한 밤에 펼쳐지는 만들기 삼매경. 숲속에서 주워온 재료들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만의 명패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의 추억도 명패 속에 함께 새겨지겠죠? 또 한쪽에선 밀랍초 만들기까지 뚝딱뚝딱 밤이 깊어갑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같이 경험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색다른 경험이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수업 자주 해서 시간 없었는데 오늘은 엄마하고 같이 해서 재밌었어요. 짜잔! 어떤가요? 어설퍼 보여도 의미만큼은 보물급. 자,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진지합니다. 빈 편지지를 마음의 말들로 채워가는 가족들.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굳이 표현하지 않았던 고마움과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세월은 무심코 흘러 둘이 만나 셋이 되었다. 가끔 상상을 해본다.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누가 우리 옆을 지키고 있었을까. 일하는 엄마, 떨어져 사는 아빠로 인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늘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자라는 석재에게 많이 고마워.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는 이유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났던 오늘 하루. 저마다의 가슴속에 가족의 의미가, 가족의 사랑이 물들어갑니다. 원래
저는 제 외모나 성적이나 그런 거에 불만을 좀 갖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낳아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어서 엄마한테 좀 미안하고 이제 저를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와서 또 함께하고 기회도 있고 또 숲길도 함께 걸으면서 얘기도 같이 들어보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있어서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추억 쌓기. 여러분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네,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해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참 인상적이었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은 행복한 추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